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결정을 여러 가지 하셨을 건데, 그 결정은 과연 내가 한 건가,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고요. 책 내용은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 그 소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그 선택은 과연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그 의도인가라는 겁니다. 노린 허츠라는 사람이고요. 오늘날 그 누구도 그녀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주류와 비주류를 넘어서는 어떤 굉장히 테드에서 유명한 강사였고요. 이제 그거를 다양한 그 형태로 풀어낸 책입니다. 우리는 매일 1만 가지의 이런 사소한 결정을 한다. 음식에 관해서만도 227가지 결정을 합니다. 커피 주문할 때 어디 갈까? 뭘 마실까? 사이즈는 뭘 할까? 시럽은 넣을까? 이 모든 게 다 광고와 무의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택을 잘못하면은 가족이 잘못되거나 또는 내 인생이 굉장히 어렵게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게 다 내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의 주변의 의도와 의사가 투영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결정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머뭇거리면서 잘 대답하지 못한다. 무의식이 작동된 거죠.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지 그런 예측을 하고 선택하게 됐는지 어, 이 일을 제기해야 한다. 이는 스스로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문제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걸러내고 처리하는 일,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의 권유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선택지를 분석해 각 의견들을 저울질하는 일에 능숙해져야 된다. 이는 결정을 내린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써놨습니다. 매스컴들 하루에 수천 건씩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고 팝업 창을 띄고 트윗을 남기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뭐야 이거는 내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쳐 라고 할 텐데 실제로는 무의식에 다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저도 먹방을 가끔 보는데 어느 날 집에 가면 야, 오늘 갑자기 이게 먹고 싶네라고 해서 사요. 먹고 후회하죠 맨날 거의. 근데 되돌아보면은 그 먹방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 그 제가 먹고 싶었던 거에 무의식에 들어갔던 거죠. 예. 한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비해 3배 더 많은 정보를 소비했고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44배 더 많은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다. 지금은 거의 60배가 더 많은 그 정보가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석기 시대에 머물렀던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은 홍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상한 데이터를 마주하게 되면 금세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몸은 위기상황 모드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인간은 한 번에 7개 이상의 정보를 기억할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조, 숨은 참조의 시대다. 마우스 한번 클릭으로 누구에게나 메일을 보낼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메일을 수십만 통을 받죠. 1분당 2억 4천만 통, 400만 통의 메일이 전송이 되죠. 근데 이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소음, 휴대전화 음성, 전화벨 소리, 뭐 카톡 뜨는 거, 웹사이트 유혹이면 우리는 항상 정보의 수신의 4분의 3을 끼어 있죠. 우리 정보를 내뱉는 것보다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수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독일 출신의 정치가 헨리 키신전 차고 위에 방음이 되는 사무실에 마련해 생각하는 동안 아내나 아이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기분 좋은 날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어, 정보보다 쉽게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 예, 기분 좋은 게. 그래서 어, 불쾌한 사건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을 때 피실험자들은 긍정적이었을 자신의 심령을 수정했다. 그러니까 불쾌한 일을 계속 떠올리게 하면은 어떤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최악을 생각하는데 오늘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 올랐어요. 주식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밥도 비싼 걸 쏜다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암시하는 정보를 묵살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귀를 기울인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 무관하게 내 속에 진행하는 과정 우리에게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 금연 캠페인 아무리 경고해도 당신은 하루에 30개, 50개 불 피우지만 여전히 건강한 99세 할머니 이야기만 찾고 있는 거죠. 같은 면에서 당신 채권과 주식을 사고 팔거나 새로 매입할 부동산을 찾고 있는 투자자라면 폭락을 예측하는 기사는 무시하는 거죠. 예. 자신이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과도하게 낙관할 경우
결정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죠.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난 움직인다 라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생각하려면 정신을 바쁜 와중에 끊임없이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 예, 그거죠. 저는 그래서 하루에 뭐 이 책 읽는 시간이 오전인데 오전에는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편안하게 제가 뭐 거의 한 3, 40분은 무조건 제 시간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 자문할 시간, 대안을 고려할 시간, 그림의 배경을 둘러볼 시간이 필요하다. 주어진 시간에 압박을 느끼면서 시야가 왜곡되거나 좁아지기 일수다. 최선의 아이디어는 사색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떠오른다. 잠시 여유를 가져라.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이 된 뒤에 총리에게 이런 조언을 했죠.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루 중에 생각만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가 나타날 시점 먼 미래일수록 성공한 방법이 효과를 볼 가능성은 적다. 이런 기본적인 확률의 법칙이다. 결정할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최대한 늦춰라. 융통성 있는 결정이 가장 좋은 결정이다. 1, 2, 3만 보관을 만들어내라. 스스로 과거에서 벗어나 전례 없는 시를 시도해라.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정말 여러 가지 사례와 내용들을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고 많은 분들이 좀 읽고 오늘 하루라도 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리나 하치의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 1인 기업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